자, 이제 4.2 불변 화폐 가치에 의한 등가 계산, 특히나 이제 현금 흐름 비교 분석을 이제 실시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바로 이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액면가 1,000만 원으로 연복리 15% 이자를 지급하는 만기까지 4년이 남은 채권에 대한 현실 화폐 가치 현금 흐름이 이제 그림 4.3,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 4.3과 같다고 합시다. 교과서가 있으시면 보면 되겠네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제가 그려드릴 텐데 어떤 식으로 되면 되냐면 이 현금 흐름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시점이 있으면 0이 있고 그러면서 1,500원 1,500원씩 이렇게 기간 1, 2, 3 발생을 하고요. 교재에 나온 이제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점 4에 사실은 단위가 1,000원 단위인데 뭐 어쨌든 1,000원 단위니까 사실은 이게 150만 원인데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뭐 그렇게 발생하겠죠. 그리고 11500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냐 1,000만 원, 1,150만 원, 1,150만 원이 마지막에 발생을 합니다. 단위 1,000원이라고 했어요. 뭐 여기서 단위는 1,000원이다. 1,000원. 이렇게 해서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한다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시장 이율 15%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6%일 때 이 현실 화폐 가치 현금 흐름과 등가의 현가는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000만 원으로 연복리 15%의 이자를 지급하는 만기까지 4년이 남은 채권에 대한 현실 화폐 가치 현금 흐름입니다. 채권 생각나시죠? 채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번에 하셨죠? 3장에서 했었어요. 그죠? 끝부분에. 근데 이제 시장 이율이 11%,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6%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렸어요. 이때 이 현실 화폐 가치 현금과 등가인 현가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겠어요? 현가 뭡니까? 결국 P입니다. P. P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시장이율 15%를 적용해서 현가를 우선적으로 구하면 됩니다. 물론 이 그림을 기준으로요. 그럼 어떻게 구하십니까? 채권 기억나시나요? 150만원 등가가 매번 발생하죠. 150만원. 그렇죠? 150만원에 이 등가를 현가로 변환해주고 몇 프로? 11%. 기간은 4년. 그렇죠? 1, 2, 3, 4년. 그렇죠? 만기까지 4년이니까. 그리고 액면가가 1,000만 원이니까 여기 액면가 여기 보이시죠? 1,000만 원. 사실 이 값이 뭡니까? 15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인 거죠. 이거는 어떻게 분류가 된다? 1,000만 원과 150만 원의 합이다. 그렇죠? 그래서 단위가 1,000원이니까 공 하나씩 더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해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등가 4년 동안의 등가와 결국에는 1,000만 원의 미래가죠. 미래가 1,000만 원을 결국 현가로 변환해주면 결국 구할 수 있다. 입니다. 이렇게 되면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 엑셀로 한번 값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 채권 기억나시죠? 채권은 이제 일반적으로 수익이 동일한 수익이 계속 기간별로 발생을 하고 일반적으로 매년이죠. 매년 발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엔 채권의 액면가 만기가 되면은 채권의 액면가 다시 팔기 때문에 채권의 액면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과 1,500원씩 150만 원씩 이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4년 때 4년 말에 만기가 되면 1,000만 원까지 해서 전체 특히 전체 이렇게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런 현금 흐름에 대해서 현가를 구해보는 겁니다.
예전에 채권 문제에서 제가 예제로 두세 번 풀어봤기 때문에 풀었죠.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럼 뭡니까? PB 펑션 바로 사용하시면 되죠. 한번 구해볼까요? PB 펑션, 웨이트 0.11입니다. 12%. 그리고 기간 4년. 그렇죠? 그리고 PMT죠. 그러니까 일정한 균일 지불이죠. 균일 지불이 아니고 이제 균일하게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얼마예요? 150만 원. 그렇죠? 음수가 나오겠죠? 네, 이 음수 금액을 단위를 원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미래가, 액면가가 1000만 원인데 이것도 PB 펑션 써서 바꿔줄게요. 11% 4년 후에 미래가 그렇죠. 세 번째 인정 없습니다. 미래가 얼마였습니까? 1000만 원. 우리가 받는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액면가죠. 네, 이거를 현가로 바꿔주면 이 정도의 가치를 한다 해서 총액은 얼마가 됩니까? 총액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총액은 1124만 원 정도 되죠. 24만 1000원 정도 받는 거면 그 정도 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가격은 얼마냐? 1124만 1000원 이 정도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네. 이제 현재 시점 T는 0을 기준으로 결국에 이제 불변 화폐 가치로 분석을 해야 되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현금 흐름을 인플레이션 이유를 이용해서 불변 화폐 가치로 전환을 좀 시켜줘야 되죠. 불변 화폐 가치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제가 이거를 잠시 지워 볼게요. 어차피 엑셀에 답이 있으니까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다 지우고 이제 불변 화폐 가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네, 불변 화폐 가치 살펴봅시다. 다양하게 현금 흐름을 보면 좋죠. 네. 그래서 불변 화폐 가치 어떻게 합니까? 프라임이죠. 각 기간별로 보면 F1 프라임, F2 프라임, F3 프라임, F4 프라임인데 결국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균일한 금액 처음에는 기간 3번 동안 150만 원이라고 했죠. 150만 원에 대해서 뭘 곱해주시면 돼요. 곱하기 인플레이션율을 그죠?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하시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니까 뭡니까? 1 나누기 1 플러스 0.16 다시 말해 1.16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죠. 두 번째 기간도 동일하게 150만 원 대신에 이번에는 기간수로 이게 n승이니까 기간으로 하면은 1.16의 제곱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기간 3이면 동일한 금액에 1.16의 3승이 되죠. 그래서 각각 구해주시고 F4 프라임 뭡니까? 1150만원 곱하기 1.16의 4승 그죠? 이걸로 나눠주셔야 되죠. 예. 이렇게 해주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또 엑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150만원 곱하기 나누기죠. 나누기 1.16 그렇죠? 이게 첫 번째 금액이고 두 번째 뭡니까? 150만원 곱하기 1.16에 나누기 1.16 2승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150만원 곱하기 나누기죠. 나누기 1.16에 3승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1150만원 나누기 1.16의 4승 해서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을 사용해서 뭐 현가로 변환하셔도 되죠. 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 금액만큼 현금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적어볼까요? 대략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뒷부분은 1000원 단위로 끊어서 만들어 보면 1293 하나 둘 셋이었고 그리고 다음은 반올림이 되니까 반올림을 할게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두 번째는 111만 5천원, 세 번째는 96만 1천원,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금색값입니다. 635만 1천원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불변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냐? 기간 이제 현금 흐름도를 다시 그려보면 기간 0일 때는 아무것도 없고요. 1부터는 발생을 하죠. 2, 3, 4 해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근데 문제는 금액이 각각 달라요. 아까 전에도 다르게 짝대기를 좀 이게 더 길죠. 왜냐면 이 액수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제 액수가 뭐 1000원 단위로 끊으면 1293 두 번째는 어떻게 발생합니까? 1115 1000원 단위입니다. 세 번째는 더 짧죠. 더 짧습니다. 961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일 길죠. 6351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변화폐 가치로 이제 현금 흐름을 전환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 화폐 가치 기준일 때보다 균일 현금 흐름이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으면 구매력이 감소된다고 그때 설명을 지난번에 해드렸죠. 그 감소돼서 불변의 가치 자체가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는 현금 흐름이 됩니다. 일정하지가 않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년 후에 원래는 얼마였죠? 4년 후에 원래 1150만 원이었어요. 1150만 원이었는데 기억하시죠? 1150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여기 보시면 1150만 원. 그 원래는 1150만 원이었는데 이제 전환을 하니까 현 시점의 가치를 보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너무나 줄어서 635만 1000원까지 이렇게 줄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불변화폐 가치로 예전에도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다 설명해 드렸는데 불변화폐 가치로 이제 또 이제 현실화폐 현가 이제 불변화폐 t 시점 이제 t는 0 현재 시점에서의 이제 현가를 구하시면 결국에는 이제 동일한 값이 나와야겠죠. p가 동일한 값이 나와야겠죠.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 실이율 먼저 이제 i 프라임을 구하셔야죠. 이렇게 만약에 불변화폐 가치를 이용해서 등가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실이율 i 프라임을 계산해야 한다. i 프라임. i 프라임은 어떻게 계산한다? i 프라임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인플레이션율을 분모로 하고 분자를 뭘로 했어요? 시장이율. 그렇죠? 시장이율을 분자로 하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을 하시면 실이율 i 프라임이 나오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실이율 i 프라임 계산해 봅니다. 1 플러스 0.11 이것을 뭘로 나눈다? 1 플러스 0.16 인플레이션율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1 그러면 음수네요. 여기 결국 몇 프로냐? 결국 4.31% 마이너스 4.31%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율이 시장이율보다 높다는 거죠. 옴수가 됐으니까.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거예요. 사실은 16%보다 높아야 인플레이션율이 16%이기 때문에 시장이율이 16%보다 높아야지 돈이 이제 적축이 될 텐데 그것보다 낮으니까 돈을 그냥 갖고 있어도 손해인 거죠. 마치 이제 요즘도 성장률에 비해서 금리가 형편없죠. 그래서 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죠. 안타깝게. 예.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 부동산 이런 데 이제 더 높은 금리를 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더 높은 금리가 기대되는 곳으로 자꾸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가속화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예. 뭐 정보가 요새 같이 이제 정보가 서로 다 이제 공유되고 인터넷으로 정보가 쉽게 퍼지는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다 모두들 돈을 은행에서 빼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집중해서 투자하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그거는 그쪽 얘기고 저희는 뭘 해야 합니까 이제 마이너스 4.31 나왔으니까 이걸 토대로 이제 아까 전에 구한 이 불변 화폐 가치 가지고 이제 현가를 구해봐야죠. 네, 엑셀로 돌아갑니다. 구하면 되죠. 여기 더 정확한 값들이 있고 더 정확한 이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이용해서 한번 등가를 또 구해볼까요? 예.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현가를 구하시려면 일단 하나씩 나눠서 해볼까요? PB 미래가를 그렇죠? PB 처음은 이율이죠. 예, 이율 그렇죠? 그리고 기간 처음 기간 얼마입니까? 1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미래가를 하면 또 원화로 바꿔줘야겠네요. 원화로 바꿔주면 또 하면 당연히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절대 참조를 만약에 해주면 절대 참조하지 말고 하나씩 할까요?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PB, 네, 웨이트, 그렇죠? 실리 이율 I 프라임입니다. 그리고 기간 N%는 이번엔 몇이에요? 2죠. 네, 두 번째니까. 그리고 FB 이 값.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PB 웨이트 N%는 3. 세 번째니까. 그리고 미래가 그렇죠? 마지막 PB 웨이트 N%, 네 번째고, 그리고 이제 FB는 이 가격이다. 해서 전체를 더하면 이 네 개를 다 더해주셔야겠죠? 현금물이 4번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11, 1124만 원, 1124만 원 정도, 24, 1일까지 되는데 사실 이 가격과 이 가격, 앞서 가격, 계산한 가격과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죠? 네. 맞죠. 이래서 돈과 P는 결국에는 이 가격이 서로 맞는다. 뭐 불변화폐 가치를 구하든 결국에는 아니면 앞서 말한 대로 바로 현금 흐름표에서 현가를 구하든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 이게 구하든 같은 가격을 구할 수 있다. 입니다. 네. 길게 설명했지만 뭐 결국에는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한테 불변화폐 가치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 번 더 복습시킬 겸 이렇게 해봤습니다. 복잡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다 이제 내용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미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제가 뭐 이제 뭘 하나 한번 뭘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 좋죠. 한 번씩 이제 같이 풀어봤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앞서 다시 요약을 합니다. 시장 이용 11%를 적용해서 그냥 현가를 계산한 경우, 그렇죠? 기존에 저희가 하던 방식 어떻게 합니까? 등가를 이제 균일 지불을 결국에는 이제 현가로 바꾸고 뒤에 미래 가격을 이제 잔존의 미래 가격을 이제 현가로 바꿔주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금액을 구할 수 있고 약간 다를 거예요. 엑셀은 이제 정확한 수인데 여기는 이제 1,000원 단위로 반올림을 했습니다. 불변화폐 가치로 전환해서 구할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한 것처럼 F1 프라임, F2 프라임, F3 프라임,
F 프라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율로 결국에는 미래 가치들을 다 이제 적용해서 불변화폐 가치로 다 만들어줬죠. 미래 현금 흐름을.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리율 I 프라임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제 마이너스 4.31 이용해서 그렇죠? 이미 설명까지 써놨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시장률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리율이 음수로 나온다. 나중에 실리율은 여러분들이 뭐 은행에 적금이나 아니면 예금 하실 때 금리랑 물가 상승률 고려하셔가지고 한번 실리율이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리율을 이용해서 현가를 역시나 구하면 결국엔 같은 가격이 된다.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결과는 똑같다. 하지만 뭐 제가 이제 어떻게 구하라고 이제 말을 하겠죠. 만약에 이제 불변화폐 가치 이런 거로 해서 이용해서 구해라 라고 하겠죠.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그냥 편하신 방법, 쉬운 방법으로 구하시면 되죠. 시장이율 그냥 적용해서 현가 계산하시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뭐 배웠으니까 실천해야죠. 예.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노트에 어느 정도 다 받아 적으셨죠? 이제 식들은.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50세인 사람이 65세 정년퇴직 후에 현재 화폐 기준으로 연간 1,000만 원은 있어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 연간 1,000만 원. 아마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니까 연간 1,000만 원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부족하죠. 예,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은 6%, 상당히 높네요. 예금에 대한 연평균 이율은 8%, 역시나 높아요. 아주 좋은 세상이네. 예, 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람이 퇴직 후 5년간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년 퇴직 시까지 앞으로 매년 말 얼마씩 일정하게 저축하면 되는가? 연금에 대한 문제네요, 여러분. 수만 좀 바뀌면 결국에는 굉장히 유익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취직하시면 한번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 가장 먼저 뭘 하셔야 합니까? 가장 먼저 현금 흐름을 이제 한번 표시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 흐름 한번 해볼까요? 시점 0에서부터 시점 0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가 시점 0, 시점 1부터 어떤 금액을 넣죠. 시점 2, 금액을 넣죠. 이렇게 금액을 넣습니다. 해서 몇 가지 넣어요? 15까지 넣죠. 15년이니까 50세인 사람이 15세 정년퇴직이니까 15년. 그리고 16년부터는 정년퇴직을 하니까 16년부터는 이제 1,000만 원씩 받고자 해요. 뭐 점점점 1,000만 원. 1,000만 원 있어야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얼마를 이제 매년 얼마씩 저축해야 되는가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뭐 가장 또 선행돼야 될 게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 것이냐. 그렇죠.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 것이냐. 네, 뭐 그래 다행인 거는 퇴직 후 5년간이라고 주어졌어요. 5년간 퇴직 후 5년. 다행히 뭐 어, 5년이라고 다행히 주어져서 사실은 여기 5까지 해서 여기 5년간 5번만 고려하시면 되죠. 이유를 고려 안 하셔도 돼요. 이후에는 퀘스천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뭐 하여튼 5년간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농담으로 써놓은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이제 그러시고 그렇죠? 결국 뭡니까? 결국 얻는 돈을 다시 이제 환산시키면 되죠. 그렇죠. 16년 이후에 이제 현금 흐름 나오잖아요. 현금 흐름 나오는 걸 결국에 어떻게 이제 현가로 결국에는 만들어야 될까? 그렇죠. 결국에는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필요자금을 결국에는 이제 T 15년 말에 결국에 이 시점에 불변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변화폐 가치 아까 전에 뭐였죠? 실이율 사용하시면 되죠. 실이율 사용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플레이션율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실이율 한번 구해볼까요? 실이율 I 프라임이죠. I 프라임 여기 두 번째 셀을 써서 구해보겠습니다. I 프라임 I 프라임 실이율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했어요? 연평균 이율 그리고 인플레이션율로 나누시면 되죠. 연평균 이율 1 플러스 0.08 그렇죠? 1 플러스 0.08 이 수를 뭘로 나눕니까? 1 플러스 0.06으로 나누고 마이너스 1 해주면 여기 실이율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소수점으로 봐도 2째 자리까지 보면 1.89 정도 퍼센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I 프라임은 0.0189다. 아셨죠? 그래서 F 프라임 15는 얼마예요? F 프라임 15를 그때로 이제 바꿔줘야 되죠. 불변화폐 값이. 그렇죠? 15는 얼마냐? 미래에 5년간 발생하는 금액을 1,000만 원씩 계속 현금으로 생각한다고 됐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PV 써서 그렇죠? 현가 PV 써서 대신에 이 실이율을 고려하시고 그렇죠? 얼마 기간 동안 5년 동안 그렇죠? 균일 금액 1,000만 원 발생한다 라고 하고 풀으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 원화로 변경하면 대략 4,729만 원 정도 되나요? 4,729만 원? 네. 4,729만 원. 이 금액이 결국에 현실 화폐 가치로 환산이 돼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환산합니까? 다시 말해서 F15는 어떻게 돼요? 전투기 이름 같은데 예. F15는 어떻게 됩니까? 현실 이제 화폐 가치 기준으로 보면 이 금액에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FV 쓰시면 되죠. FV 쓰시고 그렇죠. 이 금액부터 하면 안 되지.
예, 6% 뭐였죠? 인플레이션율 그렇죠? 6% 인플레이션율을 결국에 15년 그렇죠? 15년 15년 그리고 15년 그리고 원래 금액은 이 금액이죠. 예. 만들어주면 결국에는 1130 1억 1333만 원이고요. 1억 1333만 원. 1억 1333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균일지불 형태로 만들어줘야죠. 예, 미래가 이 금액을 이제 균일지불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되죠. 균일지불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A는 균일지불 형태, 그러면 이 금액을 균일지불 형태, PMT 함수죠? PMT 함수, 균일지불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그렇죠? PMT, 그러면 8%였으니까, 그렇죠? 이 금리가 8%였잖아요. 연평균율 8%, 그리고 15년, 그렇죠? 그리고 뭐였습니까? FB가, 미래가가 이 가격이었으니까, 미래가를 이제 현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니, 등가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균일지불로. 균일지불 정리 기준 개수를 사용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음수로 하면 되죠.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으로 해주면은 이 금액을 매년 납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대략 417만 원 됩니다. 470만 원, 17만 원. 예,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다르게 푸는 방법은 뭐입니까? T16 이후에 이 이후 금액을 모두 현실 화폐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등가로 전환시켜주면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현실 화폐 가치로 다 환산해 주시면 되죠. 일단은 이제 현실 화폐 가치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15년 이후에 표시된 1000만 원의 납입금, 다른 말로 불변화폐 가치죠. 이 5년간의 1000만 원의 불변화폐 가치를 현실 화폐 가치로 일단은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불변화폐 가치를 현실 화폐 가치로 변환을 일단 해주죠. 엑셀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가져서 원래 이제 F 프라임 16이었죠. 16년도 F 프라임 17년도 F 프라임 18년도 F 프라임 19년도 F 프라임 20년도가 각각 얼마였어요? 다 1000만 원이었죠. 이렇게 1000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잠깐 이거를 바꿔주고 1000만 원. 예, 100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현실 화폐 가치로 현실 화폐 가치로 변환 어떻게 해줍니까? 이 원래 불변화폐 가치 곱하기 인플레이션율 고려하시면 돼요. 인플레이션율 6% 1.1 플러스 0.6에 대한 몇 승? 16승 하시면 이제 현실 화폐 가치가 나타나게 되죠. 이와 비슷하게 다음 뭡니까? 17승.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18승이고 다음은 19승 다음은 20승 해서 현실 화폐 가치의 흐름으로 일단 변환을 해줍니다. 그렇죠? 현실 화폐 가치로 일단 변환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금액 흐름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현실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현실 화폐 가치로 환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가 이 현금 흐름도를 미래가를 다 현가로 변환해 주시면 되죠. 그 부분은 굉장히 쉽죠. PB 대신 이제 레이트를 뭘로 해야 됩니까? 0.08 그렇죠. 금리 그대로 쓰셔야죠.
하고 기간 당연히 기간은 1이죠. 그렇죠? 기간 1이고 이거를 이제 뭡니까? 이제 현가로 변환해 줘야 되니까 이 현가 미래가를 현가로 이제 만드시면 되죠. 그래서 변환해 주시면 이거 원으로 환산을 할게요. 원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데 1 그리고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년 차니까 네 번째는 4년 차니까 4 두 번째는 5년 차 해서 이렇게 이제 현가로 변환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어느 때의 현가입니까? 결국에 이제 F15이기 때문에 그렇죠. F15이기 때문에 이 총액 총 금액을 이게 F15의 현가죠. 이 총 금액을 그 PMT 함수를 써서 등가를 또 변환해 주시면 되죠. 몇 프로? 0.08% 그렇죠? 이율 그리고 15년 그렇죠? 그리고 미래가 이 금액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고 또 달러네. 예, 결국에는 417만 원, 417만 원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예, 복잡한데 사실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실지는 첫 번째 방법이든 두 번째 방법이든 같은 값을 준다는 점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현금 흐름 요소마다 인플레이션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학적 제한에 대한 경제성 평가, 어떻게 합니까? 공학적 제한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결국에는 이제 현금 흐름을 구성하는 요소별로 서로 다른 인플레이션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그 경우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일정한 기준으로 다 변화를 해 주셔야겠죠. 예, 어쨌든 그 다른 인플레이션이 적용되는 경우들을 살펴보면 뭐 가격이 일정한 자재와 매년 가격이 상승하는 자재가 혼재하는 경우가 많고 프로젝트를 이제 살펴보시면 그리고 인건비와 간접비는 서로 다른 비율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 화폐 가치로 이제 각 요소에 대한 현금으로 전환한 후에 이럴 경우에는 전환을 시키고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종합적으로 현실화폐 가치로 이제 전체적인 현금 흐름을 구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뭐 불변 화폐 가치 그리고 이제 현실 화폐 가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죠. 그렇죠? 뭐 긴 말 필요 없이 또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설비 투자의 예입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어느 예를 들어서 이 예에서 이제 어떤 회사가 결국 이제 새로운 제품을 이제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설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설비 투자 및 운영에 대한 성과를 구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이제 생산이 앞으로 이제 3년간 지속될 것이고 현재 가치 기준으로 발생할 현금 흐름은 이제 여기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아셨죠? 여기 있는 표 이제 다 이제 인건비, 판매 수입, 자재 비용, 자재 비용, 뭐 투자 비용 해가지고 연말 뭐 0부터 3년까지 해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표를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예. 하여튼 그래서 설비의 잔존 가치는 연 2년 2%씩 연 2%씩 상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판매 수익의 인플레이션율은 결국은 5%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와 자재 이익의 상승률은 각각 8%와 연 8%, 4% 예상이 되고요. 복잡하죠. 이미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장 이율은 이제 15%로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자재 1은 3년간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정말로 너무나 다르게 서로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아주 만들어 놨습니다. 문제가 쉽지 않죠? 딱 보기만 해도. 예. 그러면 이제 각 요소별로 인플레이션율을 서로 다르게 이제 적용을 해야겠죠. 적용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문제에서 적용하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투자 비용 뭡니까? 2%, 판매 수입 5%였고요. 그렇죠? 가치 상승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건비 8%였고
상승률이. 그리고 자재 1과 자재 2가 있는데 자재 1은 0%, 안정된 가격이니까 자재 2는 4%의 비율로 상승한다 라고 했으면 이거를 이제 연간 이제 합계로, 그렇죠? 연간 합계, 결국엔 이제 현실 화폐 가치로 이제 전환을 시켜야겠죠. 현실 화폐 가치로 한번 전환을 시켜 봅시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엑셀로 가서 이 표를 한번 그려보죠. 네. 이 표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연말 있고 0, 1, 2, 3이 있죠. 네.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연간 흐름이 있는데 투자 비용이 있었고 투자 비용 몇 프로였어요? 2%. 그렇죠? 투자 비용 2%. 그리고 판매 수익 몇 프로였습니까? 5%. 그렇죠? 판매 수익 5%였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 8%. 그렇죠? 그리고 자재 1비용 0%죠. 0%. 그리고 자재 2비용 4%였죠. 그리고 뭐였습니까? 총의 연간 합계를 구해볼까요? 연간 합계를 구해야 나중에 이제 어, 현실 화폐 가치로 이제 변환하는데 굉장히 쉽겠죠. 네.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 얼마였습니까? 300000. 그렇죠? 단위가 1000원인데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1000, 만, 10만, 100만, 30억인가요? 꽤 많네요. 예. 예, 이렇게 되죠. 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있고 한번 이 표를 한번 이제 이렇게 엑셀에 다 옮겨서 적어 봅시다. 같이 하시는 게 좋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엑셀에 한번 옮겨서서 저와 함께 같이 해봐요.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옮기시죠.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단위는 1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표를 이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표를 작성하셨으면 이제 한번 변환을 해볼까요? 일단은 표 자체를 복사하고 밑에다 붙여넣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이율도 다 있으니까 이 부분 엑셀로만 보죠. 네, 값복사 할게요. 값복사해서 사실은 뭐 통째로 복사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여기를 이제 새로 다 구해야 되니까요. 네, 이 부분은 다 새로 구해야 되죠.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합니까? 판매 수익부터 구하죠. 판매 수익. 1기간, 그러니까 기간 말에 1기간 말에 판매 수익. 그렇죠? 판매 수익은 변환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수에다가 1.1 플러스 0.05죠. 그래서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고, 그렇죠? 금액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기간은 당연히 제곱이겠죠. 네, 여기다가 곱하기 금리 1 플러스 0.05 이것의 제곱. 그렇죠? 맞나요? 그리고 기간 3은 이 금액에 곱하기 1 플러스 0.05 네, 3승이죠. 맞죠? 이렇게 금액이 인플레이션 상승률 고려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1 플러스 0.08 네. 1승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 이렇게 해서 가격이 마이너스 54000이 나오고 만약 귀찮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곱하기 금리 1 플러스 0.08에다가 제곱해서 이 기간 바로 해주시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든지 오토필 펑션 이렇게 쓰시면 바로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 편하죠. 네. 자재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죠? 일정합니다. 유일하게 동일한 값을 갖고 자재 이해 비용 4%씩이니까 곱해 주셔야죠. 곱하기 1 플러스 0.04 네, 1승 그렇죠? 이게 싫으시면 아까 말한 대로 연말 여기다가 수를 해주시면 돼요. 제곱, 2제곱, 3제곱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 어떻게 됩니까? 투자 비용 마지막 부분은 1 플러스 곱하기 1 플러스 0.02죠. 0.02 그리고 기간 3이니까 3승 곱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합계, 연간합계 구해볼까요? 연간합계 어떻게 구해요? 이 가격이야 그대로 올 테고 이 부분은 연간합계 더 하시면 되죠. 그렇죠. 왜냐면 수입이고 하나는 수입이고 나머지는 다 비용이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sum 쓰시면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안 써도 되죠. 사실은 sum 범위를 투자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하시면 더 편하죠. 그리고 뭐 오토필 펑션으로 위아래 다 쓰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구해줍니다. 그렇죠. 예, 연간합계 구해봤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 연간합계를 가지고 현가 P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변환을 해줘 볼까요? P, 현가 P 이 부분 한번 구해봅시다. 현가 P 구해볼게요. 나중에 총합을 구하면 되겠죠. 어떻게 구합니까? 이 금액은 그대로고, 그렇죠? 맞죠? 이 금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PB 함수 쓰시면 되죠. 금리 15%죠? 0.15 0.15 저 시장이율이 15%니까 0.15 그렇죠? 그리고 기간은 1 기간 그대로 해주시고 미래가니까 미래가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고 구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이걸 또 달러가 됐네요. 원으로 해서 표현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대로 뭐 오토필 펑션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긴 하는데 네, 그렇죠? 이 합 비용을 결국에는 이제 현가의 형태로 그렇죠? 이 기간 2, 기간 3 해서 이렇게 현가 형태로 금리는 그대로 0.15 해서 다 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거를
사실 이제 음수 양수가 바뀌어서 논란이 있는데 다시 양수로 바꿔줄게요. 양수였으니까 엑셀 펑션을 사용하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래 양수니까 이게 양수여야 되죠. 그렇죠? 이거는 원래 투자 금액이니까 음수여야 되고 비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기간에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여야 된다. 평가는 전체 합, 이 네 개의 수의 합이죠. 네 개의 값의 합입니다. 평가는 결국에는 얼마입니까? 4천만 원이 조금 넘죠? 4,440 4,440 4,440 하고 26 곱하기 1,000이니까 이게 단위가 이제 1,000원이잖아요. 곱하기 1,000이니까 여기다가 잠깐만 이거 단위가 1,000이니까 정확하게 읽으려면 얘에다가 1,000을 곱해주면 정확한 단위가 나오죠. 예, 좀 복잡하네. 이렇게 해서 4,442만 그렇죠? 6,000, 뭐 70원 정도, 71원 정도 나오네요. 예, 이게 정확한 단위고 예, 아니면 단위 1,000원. 그래서 적어주시면 되죠. 예. 복잡해 보여도 표를 만들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업데이트를 하니까 굉장히 단순해지죠. 예, 이렇게 해서 이래서 이제 공학경제에 엑셀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죠? 어. 예, 사실은 뭐 답이 다 있습니다. 예, 살펴보죠. 예, 뭐 앞서 이제 구했죠. 엑셀에서 구한 데 표가 여기에 있고요. 결국에는 처음에 투자 비용 공세개 뒤에 더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 그래서 30억인가요? 3억이네요. 3억. 예, 3억. 30억이 아니었고 3억이었네요. 어, 예, 그래서 3억이었습니다. 3억 해서 이제 뭐 1억 조금씩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1.4억, 1.4억, 뭐 1.6억 그렇게 나왔네요. 1.4, 1.4, 1.6 그렇게 억이 났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을 가격을 각각 이 가격들을 현가로 다 변환을 해주고 더해주면 되죠. P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제 능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나왔다. 그렇죠? 4,443만 6천 원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